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을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이 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도 천천히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의 내부 혹은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원과 정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 게 7개의 영역이 있죠. 그때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패턴이 원순열, 여기에 들어간 패턴이죠. 원순열 풀 때는 크게 이제 3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n-1팩.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공식을 사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선생님은 좀 지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같아 보이는 걸로 나누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한 개 고정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한 개를 고정시킨다면은 돌아가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를 고정시키는 거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리는 건지. 일단 같아 보이는 수로 나누는 거, 얘를 돌려서 같아 보이는 건 총 3가지가 있어요. 색깔을 다 칠했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이 여기 왔을 때랑 그 똑같은 배열로 1번이 여기 왔을 때, 또 1번이 여기 왔을 때 딱 3가지가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사실은 애매하죠.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결정을 해봅시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나누는 기준을 가운데 무슨 색깔이 들어올 것인가로 한번 첫 번째 조건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 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색깔은 그냥 1부터 7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가운데가 칠해질 색깔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1번 색깔이 칠해졌다 가정했을 때, 이제 1번 색깔이 칠해졌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1번 색깔이 칠해지면은 얘가 남는 영역이 6개의 영역이 남습니다. 그럼 6개의 영역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배열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6팩토리아의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에선 돌려서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뻥튀기가 되어 있나요? 가운데 걸 제외하고 얘가 배열이 돌려서 같아 보이는 게 총 3가지씩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하는 게 아니라 3을 해야 돼요. 왜냐? 똑같은 배열들이 같아 보이는 게 3가지씩 반복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지금 6팩 나누기 3이고 다 똑같겠죠? 그러면 6팩 나누기 3이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7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아 보이는 수로 나누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한 개를 고정시키는 방법,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세 번째 방법을 써볼 거예요. 원순열 세 번째 방법인 한 개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한번 시켜봅시다. 색깔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1번 색깔을 어디에 고정을 시킬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 색깔을 고정시키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또 세야겠죠. 1번 색깔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1번이 이제 특정 색깔 하나가 여기 있을 경우, 이거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을 다 커버를 하겠죠. 돌아가서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여기 있다고 고정을 한번 시켜보는 경우로 한번 세보고요. 그리고 1번이 이제 여기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얘랑은 중복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면 위치가 달라요, 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이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 3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 제일 위에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는 나머지는 그냥 돌리면 돼요.
나열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6팩토리얼 가지가 나와요. 1번이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는 6팩토리얼 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돌아가서 같은 경우 하나로 친다며. 돌아가서 같은 경우가 없죠. 왜냐면 1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1번을 이제 아래 영역에 고정시켰죠. 얘도 남는 영역은 지금 총 6가지입니다. 6팩토리얼 나옵니다. 선생님, 돌아가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없죠. 왜냐면 1번을 여기서 위에 있는 요 영역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돌아가서 같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만 한번 내볼게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지금 6팩토리얼을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돌아가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쵸. 얘는 지금 여기에 2번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2번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사실 돌아가서 같아지는 경우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로만 세주면 안 되고 나누기 3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것들 3개를 다 더하면 바로 값이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6팩 더하기 6팩 더하기 3분의 6팩 이런 놈이 되고, 요걸 계산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원순열에 있어서 원순열 스타일이 문제가 나오면 쉬운 게 나오면 공식을 써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은 같아 보이는 수로 나누던가 한 개를 고정시키는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한 개로 고정시킬 때는 얘가 돌아가서 같아지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빠짐이 없도록, 중복이 없도록 그냥 경우의 수의 기준과 똑같아요. 경우의 수 기준은 빠짐 없이 중복 없이 세야 되는 거죠. 바로 샘토링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죠. 빠짐없이 중복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자. 요건데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걸 연습하기 상당히 좋은 문제죠.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제 가운데 것만 결정을 해놓고 그 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순열로 배열을 하고 같아 보이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있으니까 나누기 3 해줬습니다. 그걸 다 더해서 계산했고요. 이거 계산하면 1680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는 하나를 고정시켰어요. 특정 원소 하나, 1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어야 할 위치를 3가지로 나눴어요. 위쪽 원에 있을 때, 아래쪽 원에 있을 때,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 위쪽 원에 있을 때는 돌아가서 같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원순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6개 영역에 그냥 순열처럼 배열만 하면 된다 해서 6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아래쪽 영역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남는 영역 6개 원소만 때려 박으면 돼요. 그래서 순열처럼 6팩토리얼 해서 계산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있을 때만 얘는 지금 그 뒤에 것까지 써야 됩니다. 왜냐? 요 놈은 지금 다 집어넣었을 때 같아져 보이는 경우의 수가 또 3가지씩 생기는 거죠. 나누기 3팩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6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원순열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2가지 방법을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이 문제는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쉽고 한 2, 3분 만에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몇 개를 더 문제를 풀어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